최근 걸그룹 있지가 미니 4집 개스후로 화려하게 컴백했습니다. 약 8개월 만에 컴백으로 공식 발표가 났을 때부터 모든 K-팝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그런데 티저가 차례로 공개될수록 팬들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공개된 타이틀 제목부터 무언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는 모닝이라니 일단 사람들에게 쉽게 기억되어야 할 타이틀곡의 제목이 쓸데없이 길었고 잘 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실 마피아는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아침의 줄임말로 이를 직역하면 모닝이 2번 반복되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속속 발견되는 이상한 점에도 이번 앨범이 마피아라는 독보적인 콘셉트인데다 기존의 틴크러쉬 콘셉트에서 벗어난 확실한 걸크러쉬 콘셉트라 팬들은 기대를 버리지 못했는데요. 막상 컴백 날이 되자 팬들과 대중이 마주한 결과물은 생각보다 더 가관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박진영은 걸그룹 시장에 대한 감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졌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그동안 G.O.D, 원더걸스, 2PM, 미스 A, 트와이스 등 국내 내노라 하는 아이돌들을 스타로 만들어내며 박진영은 말 그대로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렸는데요. 현재 JYP의 유망주 있지의 새 앨범으로 인해 이제는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박진영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과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있지 가사 논란. 지금 박진영의 인스타에는 팬들의 항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있지 새 앨범을 비롯해 심지어 데이식스 홍보 게시물에까지 박진영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시대착오적인 가사 좀 그만 써라. 여돌 작사 작곡에 끼어들지 마라. 경고하는데 있지한테 손대지 마라. 달라달라 이후로 박진영이 손댄 곡마다 좋은 성적 못 내는 거 알고는 있냐? 등 직설적인 비판이 주된 내용입니다. 대체 어떤 가사이길래 이 정도로 격한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이번 노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랩 파트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도입부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너야 너 나야 나 같은 1차원적 라인보다도 더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절에 배우보다 더 배우, 늑대 가지고 노는 여우 전혀 안 보이겠지 흐르는 파트인데요. 이 파트가 더 욕을 먹은 이유는 이 파트의 주인이 하필이면 아직 미성년자인 03년생 유나이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올드한 것도 올드한 거지만 늑대 여우 이딴 가사를 미자한테 시키냐? 너무 구려서 흐인비도 못하겠다. 언제적 여우 늑대? 아재 감성 제대로? 배우보다 더 배우면 선생님보다 더 선생님, 판사보다 더 판사 다 되는 거냐? 강웃김 등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SM의 아버지 유용진이 이 비트에 사회 비판적인 가사를 썼으면 대박이 났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있지의 가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 타이틀곡 나샤이에서도 탁탁탁 싹싹싹 내 맘은 내거 그러니까 네 맘은 내거 맞으니까 등 유치한 가사가 이어졌고 IC에서도 셔웃아웃 투 우리 엄마 땡스 투 우리 아빠 좋은 것만 쏙 배달마 등 전체적으로 항마력이 딸리는 가사들이 상당했습니다. 이처럼 가사가 하도 총체적 난곡이기 때문인지 내가 상상하던 마피아라며 신곡 앞부분을 잘라낸 영상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차라리 랩을 인트로에 넣지만 않았어도 좀 나았겠다. 진짜 이번 앨범은 이하 음색이 다 했다. 이 가사를 이렇게 맛깔나게 살리네 라며 솔직히 퍼포는 괜찮음 있지가 멱살 잡고 캐리한 거임. 다른 그룹이었으면 소리 소문 없이 묻혔을지도 있지니까 이 정도 한 거임. 내가 있지였으면 무대에서 랩 부분 건너뛰어서 벌써 태도 논란 떴음 등 있지의 수준 재평가가 시급하다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2. 잃어버린 감. 그러나 박진영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 모두에게 인정받는 스타 프로듀서였습니다. 특히 2010년도 초반까지의 감이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원더걸스는 노바디, 소 핫 텔미로 3연타를 치는가 하면 미스 A의 경우에는 배드걸 굿걸로 신인임에도 연간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곡들을 두고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 않은 원걸 비마이 베이비도 이런 노래 중에 하나? 기복이 이렇게 심해도 되냐? 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사실 있지 같은 경우에도 데뷔곡부터 엄청난 반응을 이끌었던 괴물 신인 중 하나였습니다. 박진영은 이것으로 대중에게 아직 감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있지의 데뷔곡 달라달라는 박진영의 곡은 아니었지만 작곡가인 별들의 전쟁을 6개월 동안 직접 갈구며 완성시켰던 띵곡으로 그룹 색이 무엇인지 딱 보인다. 이런 콘셉트 없었는데 틈새 시장 잘 노린 것 같다며
온갖 커뮤니티의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뮤비나 스타일링 등 모든 부분에서 멤버 각자의 개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프로듀싱된 앨범이었는데요. 그러나 박진영이 앨범에 손을 대기 시작한 시점부터 점점 반대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사와 비트에서 박진영 특유의 올드함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데뷔 초 블랙핑크를 잡기 위한 견제형 걸그룹이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멤버들의 밸런스나 개개인의 능력치가 매우 좋은 팀으로 손꼽히기에 이번 앨범에 더욱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은 달라달라금 노래 한 번만 더 냈어도 바로 대상감이다. 잘하는 게 떡하니 있는데 그걸 두고 새로운 걸 되게 잘 소화하는 줄 알고 만들어서 구려짐이라며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 아이씨 같은 경우 하다못해 가사는 좀 유치해도 멜로디 라인은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잃어버렸다는 의견도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선배 그룹 트와이스도 박진영의 프로듀싱 기복에 영향을 크게 받은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What is Love나 Feel Special은 팬들이 직접 감사 인사를 올릴 정도로 누구라도 부정하지 않을 명곡이 분명하지만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공개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숱하게 욕을 먹고 있는데요.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가히 충격적으로 느껴질 만큼 구리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라이키 역시나 비비크림 파파파 립스틱을 맘맘마 숨을 훅 참아 지퍼를 올리게 등의 황당한 가사로 많은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물론 이 곡은 박진영이 작사한 것은 아니라지만 회사의 대표로서 또 PD로서 적절하게 검수를 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3. 올드함. 많은 사람들이 있지보다는 그나마 전체적으로 곡 퀄리티가 괜찮은 편인 트와이스를 뒤로하고 유독 기재에게 이런 노래들을 주는 이유에 대해 논쟁을 벌였는데요. 네티즌들은 평소에도 대중성보다 팬덤 화력을 따지던데 이런 노래를 내도 팬들 화력이 여전한지 실험하려는 거다. 리아가 다른 멤버들보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들으니 리아 캐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자신이 욕바디가 되는 참 프로듀서의 면모를 보여준 거다 등 재치 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쩌다 박진영의 감이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일각에서는 깡이 잘 되니 이번에도 혹해서 몇십 년 존버할 거 찾은 거다. B랑 주구장창 붙어있더니 특유의 올드함에 겉멋이 붙었다 라며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박진영의 음악은 주로 미국 70년대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트로가 유행 중도 아니고 트렌디함을 추구하는 2020년대에 이를 고수하려니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K-팝을 바라보는 박진영과 싸이의 관점 차이에서도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싸이는 K-팝의 우선순위가 그 어떤 나라의 팬보다 까다로운 한국 팬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박진영은 K-팝 앞에 국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를 모토로 삼아 이츠의 뮤비를 한국 시간 기준 오후 1시에 공개하는 등 누가 봐도 미국 시장을 노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언뜻 보면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JYP 팬들은 이를 허울 좋은 소리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가장 깊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한국 시장을 놓친다면 아티스트에게도 팬들에게도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물론 많은 네티즌들까지도 박진영이 하루빨리 올드한 감성을 버리든 이츠에게서 손을 떼든 이번 기회를 통해 반성하고 더 이상은 그들의 앞길을 막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